이번 동영상은 포화송 방정식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셀프 컨시스턴트 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셀프 컨시스턴트 하지 않은 경우가 무슨 뜻인가는 점차 다루면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포화송 방정식에 관련해 가지고 4개의 동영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까지를 마쳤고 이번이 세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번에 바로 전에 올렸었던 일렉트로스태틱에 대한 컨벤션 혹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슬라이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렉트론 덴시티를 우리는 포텐셜의 함수로 쓰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포화송 방정식을 풀고 나면 포텐셜을 알게 되고요. 그로부터 전자 농도를 구해서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전자 농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컨덕션 밴드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컨덕션 밴드의 Effective Density of State만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을 통상적으로 NC라고 표현을 하고요. 밸런스 밴드에 대해서는 NB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 물질 같은 경우에 300도에서 NC 값은 대략 2.86 곱하기 10의 19승 per 큐빅 센티미터가 듭니다. 상당히 큰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물리적으로 뜻하는 것은 컨덕션 밴드를 마치 컨덕션 밴드 자체는 에너지가 상당히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상태들의 집합이지만 그것들을 마치 하나로 압축을 해서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에너지에 이 2.86 곱하기 10의 19승 per 큐빅 센티미터 만큼의 density of state가 혹은 state가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컨덕션 밴드에 해당되어 있는 그 에너지의 분포를 그냥 한데 압축해서 하나의 밀도, 공간상의 밀도로만 표현을 한 값이죠. 이렇게 NC 값을 물질마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NC 값을 구하고 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볼츠만 통계를 고려를 한다면 이 볼츠만 통계라는 건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 스테이트가 채워질 확률이 볼츠만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 라는 뜻이죠. 무슨 뜻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관련한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페르미 디락 스태티스틱스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볼츠만 스태티스틱스를 고려를 할 텐데요. 이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평형 상태에서 전자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점 R에서 어느 포지션 R에서의 전자 농도 N 값은 Effective Density of State 값인 NC 곱하기 exponential 하고 어떤 값이 있죠. 이 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수는 어떤 값으로 주어지냐면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 미니멈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포지티브 값이면 값이 커지고 네거티브 값이면 이제 0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함수죠. 만약에 페르미 레벨이 큰 값을 가지고 있다면, 페르미 레벨이 높다면 그러면 더 많은 스테이트의 전자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전자 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EF하고 EC 사이의 상대적인 부호는 이와 같은 페르미 레벨이 높아졌을 때 더 많은 전자 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부터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EF-EC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스케일을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는 유닛 리스한 값을 인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F나 EC는 모두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값이 KBT가 되겠습니다. EF는 페르미 레벨이고 EC는 컨덕션 밴드 미니멈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K 서브 B는 볼츠만 상수이고 T는 템퍼러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온을 생각한다 하면 이거는 300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300켈빈을 생각을 했을 때 이 KBT의 값은 대략적으로 25.85 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가진다 라고 하고요. 이 값은 외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게 됐는데요. 이것을 다시 포텐셜로 써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NC는 상수이고요. KBT도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EF하고 EC를 어떻게 포텐셜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한 점이 되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페르미 레벨을 기준점으로, 기준 에너지로 잡아주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서 언제나 EF를 0으로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F가 날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EC를 KBT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거기에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펙티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곱해주면 그게 전자농도가 구해진다 라는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EC를 포텐셜로 쓰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C를 다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EC 마이너스 EI 더하기 EI 이렇게 해주면 EI 값을 빼줬다가 더해줬다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등식이 그대로 성립을 할 텐데요. 이때 주목하실 점은 EC하고 어떤 물질에서 컨덕션 밴드와 그리고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사이의 거리,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의 이 에너지 디퍼런스는 물질에 주어진 상수라는 값입니다. 따라서 EC-EI 값은 어떤 우리가 상수값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결국 EI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문제만 남게 되는데, 그렇지만 EI, 결국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포텐셜로부터 나타낼 수 있는 값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I 값은 포텐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인 phi 값에다 마이너스 Q 값을 곱해서 얻어지는 값이므로 결과적으로 전자 농도는 NC에다 컨덕션 밴드와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사이의 거리를 KBT로 나눠줘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익스포넨셜 해준 앞부분에 쭉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Q phi over KBT가 됩니다. 이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라고 부르고, 실리콘에서 300켈빈 같은 경우에 대략 1 곱하기 10의 10승 per cubic centimeter 이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 농도는 어떤 물질에 해당하는 상수인 ni 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인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수가 바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phi를 KBT over Q로 나누어준 값이 된다 라는, 아마 반도체 소자나 반도체 물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그 식으로 간략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금 슬라이드에서 어떤 한 점에서의 전자 농도를 어떻게 포텐셜의 함수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게이트 전극이 실리콘이 있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 더블 게이트 시스템에 실리콘이 있고 양쪽에 옥사이드가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메탈이 나타나게 되는데, 금속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금속이 바로 게이트를 나타내고 있죠. 이 게이트에 우리가 전극을, 이제 그걸 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0볼트를 인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0볼트를 인가한 것이 그 점에서의 포텐셜이 0볼트라는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포화송 방정식을 풀어줄 때 그 점을 0볼트라고 놓아야 되는가요? 자, 저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 인가해준 전압과 그 지점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아니라는 것을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주어진 게이트 물질이 있었을 때
0V가 걸린 상황을 어떻게 포텐셜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로 환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V가 0V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요. 게이트 금속에 대해서 우리가 일함수인 work 펑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함수라는 것은 진공 레벨, 그러니까 진공의 에너지인 베큐um 레벨과 페르미 레벨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ork 펑션은 메탈이 주어지면 어떤 메탈이 있으면 이 메탈은 work 펑션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값이거든요. 몇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정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ork 펑션이 4.3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있는 메탈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다루는 이 에너지 스케일에서는 베큐um 레벨 자체가 4.3 일렉트론 볼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르미 레벨 자체를 에너지의 레퍼런스 0 일렉트론 볼트로 생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0하고의 차이가 4.3이 되는 값은 물론 4.3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4.3 일렉트론 볼트의 베큐um 레벨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값이 아니라 실리콘의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위치할까 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베큐um 레벨과 그리고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사이의 거리도 물질에 대해서 상수로 어떤 주어진 물질의 상수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 300켈빈에서 이 값이 대충 4.63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페르미 레벨은 0이고요. 워크 펑션에 의해서 베큐um 레벨은 4.3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그로부터 4.63 일렉트론 볼트만큼 밑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리콘의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자체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에너지 스케일에서는 대략 마이너스 0.33 일렉트론 볼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로 환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환산해주는 볼트 단위로 나타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바로 플러스 0.33V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work 펑션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레퍼런스 물질이 어떤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사용을 해서 한번 저번에 다루었었던 더블 게이트 MOS 구조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게이트 모스 구조는 구조상으로는 정확히 똑같고요. 그런데 대신 이제 게이트 메탈의 일 함수를 4.3 일렉트론 볼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경계 조건도 이제 더 이상 0V를 걸었다고 0이 아니라 이런 어떤 주어진 값을 가지고 0.33 근처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전자 농도가 포텐셜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전히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자 농도도 홀 농도도 0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풀 것이고요.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포텐셜을 구하고 난 후에 가장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얻어진 포텐셜 값으로부터 전자 농도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 예를 보면요. 이것은 전하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다만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이제 새롭게 도입된 양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 오브 B는 새로 도입된 볼츠만 상수고요. 온도도 300도니까 300도를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small x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매번 이 값을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렸는데요. 단순히 리얼 스페이스를 미터 단위로 나타내는 값을 미리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ni 값은 intrinsic carrier density고요. 그 값이 1.0 곱하기 10의 16승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per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per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따지고 보면 대략 1.0 곱하기 10의 10승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단순히 그냥 상수들을 정의해 준 것이고요. A 매트릭스, 시스템을 나타나게 되는 그 A 매트릭스는 바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경계 조건이 바뀌게 되겠죠. 그 전에는 양쪽 첫 번째 점과 n번째 점의 포텐셜 값이 0으로 물리적으로 뭐 별 의미 없는 0볼트가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0.33374볼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값과 n번째 값에 이 물리적으로 올바른 값을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값인 phi를 가장 마지막 줄과 같이 phi는 a b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phi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포텐셜 볼트 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얻어진 phi로부터 전자 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농도는 ni 곱하기 exponential phi를 kBT over q로 나눠준 걸 exponential 취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리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옥사이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n이 1번이라든지 n이 아니라 그 인덱스가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런 노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산화막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안에도 전자 농도를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거기서는 전자 농도가 없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서 전자 농도를 일단 벡터로 설정을 한 다음에 오직 실리콘 영역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1에서부터 인터페이스 2까지만 루프를 돌면서 각 점의 포텐셜 값을 받아서 그로부터 전자 농도를 배정을 한 후 그것을 나노미터 스케일과 그 다음에 per 큐빅 센티미터로 나타낸 그 전자 농도로 공간 위치와 전자 농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의 도핑 덴시티를 P타입 도핑 덴시티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전자 농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옥사이드 부분에서는 전자 농도를 0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부도체니까요. 당연히 0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로 나타난 부분에서는 네, 이제 거기서 갑자기 전자 농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값의 오더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값이 어느 정도 오더를 가지고 있나요? 얼마 곱하기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가 나타나죠. 그러면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의 MOS 시뮬레이션에서 10의 15승 정도의 큐빅 센티미터당 10의 15승 정도의 전자는 거의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전자 농도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포텐셜을 가지고 그렇게 전자 농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자 농도가 매우 작은 값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을 다시 포화송 방정식을 풀 때 그러면 전자 농도가 0에 가깝지만 0이 아닌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넣어 주었을 때 아마도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성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과목은 정성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정량적인 계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날 포화성 방정식과 관련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이 전자 농도에 대한 식과 그 다음에 포화성 방정식을 정말 모순 없이 어떤 부분에서도 어긋남 없이 잘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구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포화성 방정식에 대한 동영상이 될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약간의 준비 작업을 위한 다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